나비의 결혼. 넓고 아름다운 꽃밭에 결혼할 때가 된 나비가 있었어. 나비는 가장 예쁜 꽃과 결혼하고 싶었지. 그런데 막상 어떤 꽃이랑 결혼해야 할지 잘 몰랐어. 그래서 데이지 꽃에게 날아가 물어보았지. 데이지님, 제가 어떤 꽃과 결혼해야 할까요? 나비의 물음에 데이지 꽃은 톡 쏘아붙였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나비는 할 수 없이 직접 결혼할 꽃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 이른 봄이라 꽃밭에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지. 나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갈란투스와 크로커스였어. 갈란투스와 크로커스는 예쁘지만 나와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려. 나비는 좀 더 성숙한 꽃을 찾았어. 조금 날아가니 아네모네가 보였지. 아네모네는 변덕이 심해서 안 돼. 그 옆에는 제비꽃과 튤립이 있었어. 제비꽃은 항상 잘난 체를 해서 결혼하면 골치 아플 거야. 튤립은 너무 화려해. 언제나 꾸미기만 좋아하니 사치도 심할 거야. 좀 더 날다 보니 수선화와 보리수꽃이 피어 있었어. 수선화는 너무 소박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결혼하면 심심할 것 같아. 보리수는 가족이 너무 많아서 날 귀찮게 하겠지. 봉오리가 탐스러운 사과꽃도 보였지. 사과꽃은 아름답지만 바람이 불면 우수수 떨어지잖아. 나비는 꽃을 찾아 한참을 헤매었어. 그러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꽃을 발견했지. 바로 완두꽃이야. 나비가 완두꽃 가까이 날아가 결혼하자고 말하려는 순간 완두 줄기에 다 시든 콩깍지가 보였어. 그 옆엔 바짝 마른 꽃잎이 보였지. 완두꽃님, 저 옆에 달린 꽃은 뭐예요? 저희 언니예요. 나이가 들어서 시들었답니다. 그럼 당신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시들겠군요. 나비가 완두꽃도 아니다 싶어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
시간은 흐르고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어. 하지만 나비는 여전히 마음에 드는 꽃을 찾지 못했지. 꽃이라면 향기가 중요해. 향기가 좋은 꽃을 찾아야겠다. 나비는 강한 향기에 이끌려 박하에게 날아갔어. 꽃이 없는데도 진한 향기를 풍기는 박하와 결혼해야겠어. 박하님,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그러자 박하가 말했어. 결혼하기에는 우리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나비는 그제야 자신이 결혼할 꽃을 찾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가을이 깊어져 찬바람이 불었어. 나비는 으슬으슬 추위를 느꼈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난 꼭 결혼할 꽃을 찾을 거야. 따뜻한 곳을 찾던 나비는 어느 집안으로 날아들었어. 이제 좀 몸이 녹네. 다시 꽃을 찾아다녀 볼까? 나비는 꽃을 찾아 날아올랐다가 맑고 투명한 유리창에 쿵 부딪혔지. 우와, 나비다. 그 집에 사는 아이가 나비를 발견하고는 나비를 상자 안에 넣었단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히는 신세가 되다니. 나비는 누구와 어떻게 결혼할까? 이야기 속 나비는 결혼할 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 하지만 실제로 나비가 꽃과 결혼하지는 않아. 꽃은 꽃끼리, 나비는 나비끼리 결혼하지. 나비는 꽃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뿐이란다. 나비가 팔랑팔랑 꽃밭을 날아다니며 살아가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 대부분의 나비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 뒤에 2, 3주 정도밖에 살지 못하거든. 그래서 수컷나비는 빨리 암컷나비를 만나 짝짓기를 해야 한단다. 수컷나비는 암컷을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데 나비의 눈은 사람의 눈과는 달라 자외선을 볼 수 있어서 서로 짝을 찾을 수 있지. 우리 눈에는 배추인 나비 암컷과 수컷이 모두 하얗게 보여. 하지만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배추인 나비 수컷의 눈에는 암컷이 검은색으로 눈에 확 띄게 달라 보인단다. 배추인 나비 수컷은 암컷을 찾으면 날개를 팔락거리며 암컷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해. 날개에 페로몬이라는 냄새가 나는 물질이 있어서 그 냄새로 계속 암컷을 부르는 것이. 만약 이 신호에도 암컷이 별로 짝짓기를 하고 싶지 않으면 배를 위로 들어 올려 수컷을 거절한단다. 암컷이 허락한다면 나뭇잎 위에 사뿐히 앉아 배끝을 붙이고 짝짓기를 하지. 짝짓기가 끝난 수컷나비는 머지않아 죽는단다. 하지만 짝짓기를 하고 난 암컷나비는
여기저기 알라을 장소를 찾아 날아다녀. 이파리를 톡톡 건드려 보면서 세심하게 알라을 곳을 찾지. 알을 낳기에 알맞은 잎을 찾으면 동그란 알을 낳고 알을 다 낳으면 암컷도 곧 죽는단다. 나비를 이끈 박하 향기의 정체는? 향기에 이끌려 나비가 결혼하고 싶어 했을 만큼 박하는 실제로도 향기가 무척 좋아. 박하는 우리나라와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 등지에 사는데 개울가나 습지처럼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지. 박하는 뿌리 줄기가 땅속으로 뻗으면서 여러 대가 무더기로 돋아나는데 키는 50에서 100cm쯤까지 자라. 줄기는 네모난 모양이고 식물 전체에 짧은 털이 나 있지. 잎은 긴 타원 모양으로 마주나는데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단다. 그리고 꽃은 7월에서 10월쯤 초여름에서 늦가을까지 계속 피는데 흰색이나 연한 붉은색 꽃이 피어.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지. 박하는 식물 전체에서 시원하고 알싸한 향기가 나지만 특히 잎과 줄기를 손으로 문지르면 더욱 진한 향기가 난단다. 박하는 채소로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향이 너무 진해서 그냥 먹기보다는 음료나 차로 많이 만들어 먹어. 물을 끓여 찻잔에 따른 다음 박하잎 몇 장을 띄우면 아주 향기 좋은 차가 되기도 하지. 박하는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와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 그래서인지 박하의 잎과 줄기는 옛날부터 약으로 많이 쓰여왔어. 박하의 잎이나 줄기를 수증기로 증류하면 연한 노란색 기름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름 성분은 치약, 화장품, 사탕, 껌, 과자 등의 재료로도 널리 쓰인단다.